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잔파동은 모르겠습니다. 잔파동은 힘든데 큰 성분은 이거죠. S&P 500으로 벤치마크로 보시면은 이제 요 안에서의 성분입니다. 이 두 개의 선. 이 두 개의 선 안에서의 성분인데 이게 열리면 또 한번 버블 장이 오는 거예요. 꼭 버블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 끝내고 다시 상승 랠리가 가는 거고. 네, 연말이나 또 연초 흐름들을 경제 주식시장 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사실 그 통화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. 그에 따른 국내 시장 흐름들은 과연 상승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,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궁금한데 이진호 소장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은 그렇고요. 네. 또 연말 우리가 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혹은 내년에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될 변수들, 뭐 가장 부담되는 악재, 또 혹은 생각할 수 있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자, 이렇게 한번 보시죠. 요것도 이제 11월 10일입니다. 네. 11월 10일이니까 좀 된 차트인데 제가 그때 왜 그랬나 하면은 이거는 그동안 말씀드렸고요. 이만큼 왔던 게 일단 꺾이고 나면은 이만큼 올랐던 코로나 때에 올랐던 것이 일단 꺾이고 났으면은 코스피 주간 코스피입니다. 예, 예, 코스피인데 꺾였으면은 일단 조정을 받으면은 뭐 피보나치를 껐다 보면 38.2도 있고 절반 50도 있고 61.8이 있지만 61.8이 여기란 말입니다. 지금 이거는 제가 피보나치를 어떻게 이따 설명할게요.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끄면 여기에 대한 61.8%가 여기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2150에서 60 구간 가면은 대충 막 하락세는 멈출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실제 멈추길래 차트가 말을 하네라고 했습니다. 그때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에 피보나치를 끄면은 38.2%가 여기였습니다. 우리 2018년에 고점이었는데 자 이번에 지금 이 피보나치는 뭐냐 하면은 그때 이미 돌았거든요. 그때 이미 돌았으면은 이 기술적 반등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갖다 짚어보기 위한 피보나치예요. 그래서 2140 하나, 그러면 2100, 그 다음에는 2500, 뭐 86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러플리 그냥 2600 근방이라고 한번 짚어본 겁니다. 내려올 때도 2600이 중요하고 올라갈 때도 2600이 중요한 그 2600이고 2020년 10월 달에 그 외국인들이 기어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수로 열었던 2600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전부 흥분했다가 아쉽게도 다들 지금 물려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. 여기서 위클리를 기술적으로만 냉정하게 접근하자면 이 지수 하락에 대해서 위클리는 오히려 매수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사도 좋다는 신호가 나왔고 피보나치 최대한의 61.8%도 나왔으니 2160 근방에서는 거기서 꽃버스로 승부한다는 것은 정말 조금 무모했습니다.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여기저기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. 방금 그 차트 보시면은 네. 장이 꺾인 이후에는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했던 이 20주 빨간색 20주 이평선도 10월 10일 이 무렵에 벌써 올라섰거든요. 올라섰는데 그렇죠. 예. 올라섰고 그 무렵에는 우리 금리 상승도 멈췄어요. 2008년에 그때 금융위기 당시에 처음 출범했던 10년 국채 선물이 쭉 올라왔던 국채 가격이 올랐으니까 금리 떨어졌다는 얘기고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 국채 선물은 떨어졌는데 이게 전체의 절반 돌리고 나서 이제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. 금리 상승도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선을 꺾고 50%라는 것을 주목하신다면 뭐냐?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난리 났잖아요. 무슨 당장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가 싶을 때 아닙니까? 그런데 일단 한 곱이 넘었죠. 정부도 지원하고 뭔가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선의 의미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찝찝함 아직 큰 거 한 방 남았는데의 그 큰 거 한 방이 결국 터진다면은 이 선 깨고 내려올 겁니다. 또 한번 금리가 더 치솟고 우리나라에서 채권 매도세가 막 난리가 날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무슨 뭐 중소형 증권사나 뭐 어디 한 군데 뭐 건설사 중에 문 닫고 문 닫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넘기면은 이 정도에서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 이제 11월 10 그러려면은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얼추 2600에 조금 못 미치는
그래도 2,500원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싶은 상황인데, 그러려면 이제 바깥이 도와줘야죠. 짧게 말씀드릴게요. 다우지수는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쯤 되는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도 MACD 저점도 RSI 저점도 올라가면 이거는 살만해요. 그러면서 그때 10월 13일 날 9월 CPI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아 올리는 거 보세요. 그리고 이 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? 숏스퀴즈. 너무 하방으로 배팅하고 주식 포트 막 비워놨다가 하면서 가는 이 장이 됐는데, 다우는 제일 이번 4분기 들어서 랠리에 제일 힘을 받았는 지수입니다. 제일 힘을 받아가지고 얘는 지금 200일선 올랐었죠? 추세선도 올랐었어요. 근데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. 이 하락의 61.8%인 거죠. 그래, 이제 이진우 저 사람은 맨날 나오면 피보나치를 끊는데, 저는 끊는 게 아니고, 네. 월가에 큰 손들을 비롯해서 퀀트 뭐 할 것 없이 다 저 레벨을 의식을 하는 겁니다. 저게 열리면은 아마 또 담짜라는 매수가 또 와르르 올 수가 있어요. 다시 한 차트 보여주세요. 이때는 매수해도 좋다는 신호인데 벌써 어느덧 뭐죠?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 저점은 고점은 횡보 내지는 내려가니까 야 이거 약간 좀 과매수다 단기적으로. 그다음 이거 보시죠. 10분 차트. 요 10월 CPI 나왔을 때 팡 그랬다가 지금 15일 날은 PPI도 좋아서 팡 뛰었으나 결국 힘이 딸. 요 왜 자꾸 막히느냐? 기술적 저항인 거예요. 다 보고 있으니까. 그러다가 뭐 러시아 미사일인지 우크라이나 건지 떨어졌다니까 뭐 이런 상황. 자, 그다음 다우가 이랬다면요. S&P는 다우는 61.8에 와서 막혔습니다. 그러면 S&P는 못 들려 38.2까지 왔네요. 그리고 200일선 저항이 약간 부담스럽네요. 이 무렵에 그 고음 진영의 마이크 윌슨, 모건 스탠리 이 친구도 200일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콜했던 친구예요. 그러면서 4,150을 불렀죠. 그런 상황이고, 나스닥은 제일 삐리합니다. 나스닥은 금리 오르니까 쥐약이에요. 그리고 그동안에 버블이 많이 많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최소한의 23.6%, 11,500도 약간 버거운 그런 양상입니다. 그렇다면은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죠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잔파동은 모르겠습니다. 잔파동은 힘든데 큰 승부는 이거죠. S&P 500으로 벤치마크로 보시면은 이제 요 안에서의 승부입니다. 이 두 개의 선. 이 두 개의 선 안에서의 승부인데 이게 열리면 또 한번 버블장이 오는 거예요. 꼭 버블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 끝내고 다시 상승 랠리가 가는 거고, 이 선이 깨진다는 얘기는, 빨간색 선이 깨진다는 얘기는 그 진짜 큰 한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안에서 요서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죠. 지금 우리 코스피는 좌우지간 3,316 우리 2021년 작년 여름에 찍었던 이 고점 대비 여기까지 와서 되돌리고 있는데 최소한 38.2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니까 조금 못 미쳐요. 막혔어. 2,600에 조금 못 미쳐요. 예. 그래도 2,600이라고 보시죠. 그 전에 지금 요 2,555가 지난번 갭 나왔던 여기. 갭 나오고 나서 이 갭을 못 채우고 있는데 자꾸 그거 하고 우리도 나름 200일선이 좀 누르고 있고, 이때는 샀어야 됩니다. 이때는 이렇게 지수가 낮아졌는데 얘들 보세요. 거래도 조금씩 늘고 있고 미미하지만 MACD RSI 할 것이 저점이 안 낮아지잖아요.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꽃버스네 달러롱은 정말 무모했던 겁니다. 그런 시기고, 이쯤 왔으니 단기간에 이쯤 왔으니 이걸 갖다 당장 2,600 가자는 아닌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죠. 예. 네.